매드팩토 보시면 알겠지만요. 임상 변경안이 불어되면서 27% 급락했습니다. 지금 매드팩토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매드팩토 시가총액이 8,155억. 고점이 거의 뭐 12만 5천원까지 갔던 거니까 이때 생각하면 지금 주가가 거의 뭐 한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니까 굉장히 싸다고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관심을 가질 법해서 제가 이걸 한번 좀 분석해 봤거든요. 자 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임상 변경안 불어가 뭔가 좀 스토리를 보면요. 2022년도 12월 17일에 비소세포 폐암 1차 합법 임상 이상 환자 투여가 개시됐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21일에 첫날 투여 환자에게서 급성 간염 이상 반응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빠르게 사망합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 또다시 투여 환자에게서 피부 독성 문제가 발생해서 이후 환자가 사망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이게 한 5월에서 6월달로 추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임상에서 환자가 2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간염 부분에 있어서 사망을 했고 두 번째는 피부 독성 문제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임상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 이거 조금 저는 보기 힘든 케이스거든요. 부작용이 좀 심한 건 있지만 사망을 했다. 그것도 2명이나? 얘네 환자군이 많지 않아요. 이거 얘네 환자군이 55명인가? 50명대에서 60명대입니다. 근데 2명이 꽤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보시면요. 문제가 있어서 용량을 변경을 신청했는데 지금 중앙약심위원회에서요. 이것을 지금 안 된다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자진 철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드팩토 이거 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됐나? 이걸 조금만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매드팩토의 파이프라인 이름은 바로 벡터서텟입니다. 이걸로 통해서 다양한 적응을 통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얘네 지금 대표적인 게 뭐냐면 TNF-베타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 이 TNF-베타로 허가받은 약은 없지만 이걸 통해서 다양한 병용법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 파트너가 어디죠? 바로 키토르다입니다. 키토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세대 면역항암제예요. 2025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을 뭐로 보냐? 키토르다로 봅니다. 기존에 휴미라였다면요. 근데 이 키토르다 같은 경우가 PD-L1을 저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항암제가 우리가 왜 궁극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몸이 아프면 우리가 약을 안 먹어도 낫잖아요. 그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발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암세포가 생기면 그걸 적으로 생각해서 그 암세포를 공격해요. 가장 좋은 건 뭐죠? 부작용이 적겠죠. 근데 우리가 1세대 화학항암제, 세포화학항암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몸 안에 폭탄을 터뜨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암세포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가 암세포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다 정상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세포도 다 죽겠죠. 그래서 1세대 세포 독성 화학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 이거를 개선해서 나온 게 뭐죠? 표적항암제. 대표적으로 HIV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암세포를 굶겨 죽이거나 암세포만 표적해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만 들으면 표적항암제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표적을 다 해서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표적을 다 죽이진 못하겠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효과가 발휘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개선해서 나온 게 3세대 면역항암제라는 거예요. 제가 카톡방이든 여기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키토르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이런 면역항암제로 불리는 게 뭐가 있죠? 뭐 임핀지도 있고 키토르다도 있고 옵디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면역항암제들 하나같이 적응증을 굉장히 넓혀가면서요 엄청나게 돈을 쓸어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들의 단점이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PD-L1을 저해하고 뭐 옵디보 같은 경우는 PD 그냥 1을 저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PD-L1이 몸 안에 많이 발현되어 있으면 효과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로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면역세포 항암제 같은 경우는 키토르다는 옵디보나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뭐 PD-L1인데 PD-1이 발현 많이 돼 있으면 쉽게 말하면 완치될 확률도 높고 약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반대로 만약에 내 몸 안에 암세포로 만약에 PD-L1이나 PD-1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약이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약들의 객관적 반응률이요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20% 30% 약의 효과가 들면 70%에서 80% 약의 효과가 없네. 그러니까 지금 이 키토르다를 개발한 머크나 뭐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환자군이. 그래서 얘네가 지금 병용법을 하는 거예요. 병용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객관적 반응을 높이기 위해서. 혼자만 하면 어쨌든 우리 약은 효과는 보장됐어. 그러니까 병용법 파트너를 찾는 건데, 너네가 지금 병용요법 같은 경우는 반응률만 좀 올려줘봐. 추가적으로 효과도 좀 좋고. 그래서 지금 키토르다, 옵디보 같은 많은 지금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키토르다 같은 거 뭐라고 나와죠? 이미 30여 개 적응증에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30여 개 쓰이고 있지만 경쟁력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어하고 더 나아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키토르다만 쓰였을 때 뭐 효과가 뭐 PFS나 OS가 뭐 10개월이라고 합시다. PFS도 10개월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병유법을 하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반응률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더 방어하고 더 많이 약을 팔기 위해서 지금 이 글로벌 피파 안으로 병유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죠? 제가 항상 카톡방에서 말씀드리지만 병유법과 파트너가 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쉽게 말하면 우리 만약에 백도서팀 혼자서 어쨌든 키트로다 어찌어찌 이겨서 뭐 약이 나왔다고 합시다.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못 뺏어요. 왜? 이미 키트로다는 글로벌 비파마잖아요. 그럼 뭐냐면 얘네가 이미 의사들 같은 경우는 NCCN 가이드라인 걸 처방을 하는데 이미 지금 처방 데이터가 쌓여 있겠죠. 그러면 의사들은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기존의 약들을 신뢰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한 시장 점유율은 천천히 떨어집니다. 천천히 교체가 돼요. 근데 이런 거죠. 만약에 병유법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키트로다는 이미 글로벌 피파만은 이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데 만약에 백도서 탭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백도서 탭이 그냥 얹으면 끝이에요. 병유법이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어요. 물론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병유법을 하는 파트너들은 일단은 주목해야 돼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하는 약보다는 훨씬 더 이게 앞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좀 유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부작용 나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부작용이 뭐냐? 바로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 SGAC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독성표피 파괴 사융해증 10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라고 설명하냐? 이걸 보면요. SGS 그러니까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 같은 경우는 피부에 물질이 벗겨지는 과민성 질환이다. 벗겨진 면적이 10%에 의하면 SGS 그러니까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게 조금 더 심해서 38호 가량으로 확대될 경우는 쉽게 말하면 독성표피 파괴 사융해증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거는 바로 이거죠. 10% 이하 정도 표피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좀 찾아보니까요. 이거 사망률이 치사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질병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10,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그냥 우리가 진통제나 감기약 같은 거 먹고 이런 부작용이 와요. 근데 이게 뭐 병원 가면 바로 급성이다 보니까 치료가 되는 거인데 10,000명에서 한두 명 정도가 오고 이 안에서 30% 정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안 일어나는 병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 얘네가 임상실험 환자가 55명, 60명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첫 환자가 한 5명, 10명 정도 는 건데 거기서 이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그냥 넘길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매드패트 측이 뭐라고 말하냐? 결국 이 스티븐 존슨 증후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었다. 그건 맞는데 한마디로 우리 약이 아니고 키트로다다. 키트로다인데 이게 실제로 키트로다를 쓸 때 부작용으로 문건에도 나온 게 있다. 그리고 다른 약물과 백도서탭을 병용했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서탭이 아니다 라고 지금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백도서탭이 세포독성 환자 병용에 처리했을 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게 명확한 환자 처리하니까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죠. 그러면 면역학 문제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가 어쨌든 병유법이니까 아직 이게 백도서탭이 무관하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뭐냐면 사측이 얘네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매드팩토는 강하게 말합니다. 백도서니까 전혀 연관 없어. 그럼 얘네가 뭐라고 말하냐? 다양한 기전의 항암제와 병용으로 허가 임상을 위한 최적 요법 용량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중 비소세포 폐암은 1차 치료 목적으로 하여 면역항암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임상은 1상, 2상, 3상을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적의 용법 용량을 언제 찾냐? 1상에서 찾는 거예요. 1상에서 보통 용량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용량을 확인하거든요. 그럼 이 중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가 좋은 용량이 하나 있겠죠. 그걸 뽑아요. 그럼 그거를 뽑아서 임상 1상에서는 한 20명, 30명으로 했다면 임상 2상에서는 이 인원을 2배 늘립니다. 50명, 60명 정도로 해서 이 용량을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요. 효과가 더 좋나. 근데 지금 이 매드팩토의 이번 임상은 뭐냐? 2상입니다. 그러면 왜 얘네는 1상에서 이걸 확인 안 하고 왜 2상에서 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지금 키트로다 어쨌든 안전성이 확인됐죠. 이미 시장에 많이 나온 약이잖아요. 그리고 백도서틱 같은 경우도 이미 다양한 이렇게 임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상을 건너뛰고 2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1상이나 마찬가지예요. 1상이나 마찬가지인데 1상에서 사실 이런 이상 반응은 언제나 나옵니다. 여기서는 다행히 용량을 평가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데 사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다? 사망이 2건이 나왔다. 사망이 2건 나온 건 사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1상에서 얘네는 이상이지만 사실상 임상 1상을 건너뛰고 이상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면 이렇게 소수에서 사망 사건이 나온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식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조금 걱정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 중약심에서 부결 의견을 게시했다. 얘네가 300g을 썼어요. 그리고 키트로다는 200g을 썼어요. 근데 이 300g이 지금 어쨌든 얘네가 봤을 때 얘네가 문제라고 판단했는지 이거 200g을 줄인 거예요. 되게 웃기죠. 만약에 근데 얘네가 위에서 뭐라고 주장했죠? 여기서 뭐라고 하죠? 면역항암제라고 하잖아요.
문건에도 있다고. 그러니까 키트루다 탓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키트루다 용량을 줄여야 돼요. 보통 약의 기본 상식은 뭐냐면요, 용량을 높이면 효과가 더 좋고 똑같이 부작용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용량을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가 없겠죠. 왜? 그만큼 부작용도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최적의 용량을 찾는 거예요. 적정한 용량, 적정한 효능과 적정한 부작용이 있는 수준을 찾는 건데 그걸 일상에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는 위에서 뭐라 그랬냐, 키트루다라고 했는데 그럼 키트루다 용량을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네는 지금 그 제시하는 뭐로 했죠? 자기네 약을 줄여버렸어요. 이거는 뭐다? 자기네 약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네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럼 키토르다를 왜 못 줄였나? 이거 용량을 왜 못 줄였나?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조금 이어서 봅시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타 비소세포 폐암 연구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의 면역 관련 피부 이상 반응을 보였던 환자가 백도서틱과 면역항암제 병원 치료를 들여 완전 간헐을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환자는 당사 임상의 참여에 이미 1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였고 완전 간해, 그러니까 CR이 나왔다는 거예요. 장기간 추적 관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언급된 사망건은 백도서틱과 면역항암제 병원의 사망이 아님을 명확히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네가 지금 비소세포, 우리 아까 지금 이거 비소세포 폐혈이라고 했잖아. 똑같이 지금 인핀지라는 면역항암제와 병용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상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근데 면역항암제도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옵디보처럼 PD1을 하는 게 있고, 키토르다는 PDL1을 막는 거예요. 근데 인핀지가 뭐냐, 여기 나오죠. 얘네도 PDL1을 막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키토르다와 작용 기전이 유사한 양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의학적으로 볼 때 인핀지와 키토르다는 비슷해. 비슷한 약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네가 지금 병용 데이터를 공개했죠. 근데 심각한 부작용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사망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약이긴 하지만 너네 똑같은 작용 기전의 약인데, 인핀지는 잘 나왔는데 여기 환자 5명인데 우리가 환자가 죽는다고 나는 용납이 안 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합리적인 겁니다. 작용 기전이 똑같은 약이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키토르다는 이미 PDL1의 50%인 환자군에서도 50% 이상 발현된 환자군에서도 허가가 나서 여기서는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고요. 1%에서 49%는 허가는 났지만 1세대 세포독성 환자와 차이점을 입증하지 못해서 허가는 났지만 시장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키토르다가 허가받은 용량이 몇 g이냐? 200g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00g은 쉽게 말하면 이미 키토르다가 증명한 용량이에요. 비소세포 폐암에서 200g은 키토르다는 가장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바꿀 수 없죠. 만약 이건 바꾸면요, 기존에 키토르다가 PDL1이 50% 넘고 1% 49에서 허가받은 데이터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용량이 바뀌면 데이터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웃기죠. 그러니까 백도서틱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억울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거 용량을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백도서틱이 원래 300g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200g으로 줄였는데 이게 지금 부결이 난 거잖아요. 그리고 키토르다는 200g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백도서틱은 우리의 죄가 아니야. 면역항암제일 가능성이 높아. 왜? 문건도 나왔잖아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봤지만 얘네가 같은 PDL1의 인핀지랑 했는데 거기서 사망사건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키토르다 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이건 줄일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이미 검증받은 약이에요. 시판된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얘네 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이대로 하면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사망자가 2명 나왔는데 그렇다고 용량을 늘릴까요? 늘릴 수는 없죠. 늘리면 더 많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약의 용량을 늘리면 효능은 좋지만 부작용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부작용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는 줄일 수밖에 없는 대안입니다.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200g을 줄였더라면 뭐 남들 150g을 줄이든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도스탑이 어쨌든 매드팩토가 굉장히 뭔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좀 해결책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럼 넘어갑시다.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PDL1 1% 이상인 데서 용량을 얼마나 했나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얘네가 용량을 뭐 100g으로 했다. 그러면 얘네가 지금 200g 한 게 오류죠. 이거를 100g을 낮추면 돼요. 그러면 이걸 한번 검증해 보자고요. 얘 용량이 얼마입니까? 펜브롤리즈맙 이게 바로 키토르다거든요. 200ml. 우리 아까 뭐였죠? 얘네가 삼상하는 것도 똑같이 200ml거든요. 이거 200ml 여기 나오잖아요. 펜브롤리즈맙 200ml 바꿀 수가 없죠. 넘어갑시다. 그러면 부작용이 나왔죠. 아까도 뭐라고 그랬죠? 부작용이 보면 면역항암제 했을 때 얘네가 이런 뭐 문건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탓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한번 실제인지 보자고요. 물론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케네토 공사 이게 1% 이상 이제 비소세포 폐암 부분은 한 임상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요, 이게 이제 부작용 어드베스 이벤트, 그러니까 부작용 부분만 말한 건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이 부분을 보면 돼요. 그레이드 3등급, 그레이드 3등급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레이드 3등급 이상은 쉽게 말하면 부작용이 심해서 이 약을 더 이상 안 먹을 확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레이드 1등급, 2등급이 괜찮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기 때문에 1등급, 2등급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 약을 먹을 거예요. 왜? 어쨌든 나는 암 환자니까, 건강한 환자가 아니니까 조금 아프더라도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부작용을 감안한다는 거죠. 그런데 3등급부터는 말이 달라요.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이 약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 이상부터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이 면역항암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이벤트예요. 근데 무려 그 환자가 5명이 나왔는데 여기서 어떤 게 나냐? 바로 피부 이상 반응, 그리고 간. 우리 아까 뭐였죠? 2명이 죽었잖아요. 매드팩토가 간 독성으로 1명 죽었고, 피부 이상 반응 중 하나인 스티브 존슨, SJS 10% 이하의 피부가 상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서 정확히 지금 SJS냐 이런 거나, 얘는 죽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조금 연관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걸 볼 때 본다면 확실히 좀 면역항암제가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을 야기했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TGF 베타 백도선임의 작용 기전이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이게 시너지 효과가 안 나고 오히려 안 좋은 디스카운트 효과가 나면서 이것을 더 부추겨서 사망에 이를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짝꿍을 해서 좀 메리트가 없구나,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뭐라 그러냐면 024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1%에서 49%도 허가를 받았는데 그건 키노트 42번이고, 이건 024는 50%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얘네가 입증하고 얘네가 허가를 받았어요. 오케이? 얘네 용량이 얼마냐? 펜브롤리주마비 키트루다거든요. 200mg.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얘네도 지금 200mg랑 똑같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200mg은 한마디로 검증받은 용량이에요. 이거는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벡토서텝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벡토서텝을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벡토서텝 바꾸면 또 효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용량을 줄이면.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시장에서 왜 부정적으로 보냐면, SJS 이거 같은 경우는요, 용량이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로또 같은 경우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용량을 줄인다고 해서 이걸 안 나온다고 담보할 수 있냐?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드팩토는 지금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50% 이상인 데에서도 부작용 한번 체크해 봅시다. 비소세포페암, 이게 펜브롤리즈맙, 이게 지금 키트루다예요. 단독. 그리고 이게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이점을 입증해서 50% 이상인 데에서는 키트루다가 엄청 쓰이고 있어요. 오케이?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를 보면 돼요. 이뮨, 그러니까 면역과 관련된 환자. 이게 모든 등급인데 3등급, 3등급에서 4등급은 중요하다죠. 왜? 이게 이제 나면 쉽게 말하면 약을 안 먹을 수 있다. 환자들이 지레 이걸 보고 어떤 의사들이 설명해 주겠죠. 약을 할 때 선정을 해준다면 환자들이 듣고 부작용 3등급, 4등급 전 너무 힘들까 그냥 안 먹을게, 이럴 수 있기 때문에 3등급, 4등급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 스킨 렉션, 심각한 피부 이상 몇 명이죠? 8명, 5.2%. 그리고 우리 아까 간세포 독성이었잖아요. 요거거든요. 헤파틱스 몇 명이죠? 1명. 확실한 거는 아까 매드팩토가 주장했죠. 다양한 문건을 보더라도 면역항암제가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주장은 저는 그게 맞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은 뭐냐면 짝꿍은 아니다. 그러니까 비소세포페암 부분에 있어서 키트루다와 임상은 우리가 기대를 아예 접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측에서는 한다라고 했지만 접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매드팩토를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비소세포페암 부분에서도 키트루다 병을법을 기대를 했을까? 기대를 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M7824예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벡토서텝이 뭐라고 했죠? TGF 베타를 저해하는 거랬잖아요. 그죠? 이게 작용 기전입니다. 그냥 뭐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 그냥 뭐 이름이 TGF 베타인데 한마디로 이거를 저해시키면 뭐 약의 효능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같은 작용 기전의 약이 이미 여기서 임상을 실패해서 중단했어요. 여기도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똑같이 키트루다 200mg 나오죠? 네, 똑같습니다. 왜? 이건 검증받은 용량이니까. 그래서 얘네가 지금 TGF 베타가 유사한 작용 기전인데 이미 이 약이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죠? PDL1이 50% 이상이다, 1% 이상이다 나오지 않잖아요.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50% 이상 환자분이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 TGF 베타 계열이 비소세포페암 부분에서 키트루다가 그렇게 궁합이 좋지 않구나.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주가가 한번 출렁했습니다. 이때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지금 매드팩터가 8,100억인가요? 이거는 여러분 투자자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임상시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성공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 대안은 용량을 줄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트루다 200mg은 고정입니다. 픽이에요. 왜? 이미 출시된 약이니까. 그러면 결국 벡토서팁의 용량이 지금 300mg인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난 거예요.
근데 지금 백도서팁은 우리 문제가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게 어쨌든 연관성은 엮이니까 병용이니까 이게 아예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무조건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200ml 줄였더니 이거를 불허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용량 문제가 아니에요. 약심이 문제가 보면 그냥 시험 대상군 자체가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시험 환자 대상군을 아예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저기 말처럼 기회는 줄 수 있겠지만 뭐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뭐 예를 들어 한 2, 3년은 당연히 늦춰질 것이고 성공하면서도 당연히 제로 베이스가 또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쉽게 말하면 비소세포폐한 부분은 기대감을 아예 안 갖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전이성 대장암이나 이런 것도 과거 제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좀 뭐 데이터가 좋게 나왔지만 거기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대표의 자사주 매입은 뭐 신뢰를 주려는 거겠죠. 백도서팁 문제가 아니다 이걸 어필하려는 건데 뭐 그런 부분은 알겠지만 근데 백도서팁 문제가 아니더라도 결국적으로는 백도서팁의 용량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는 백도서tip이 자사주 매입은 어쨌든 좋지만 그게 굉장히 뭔가 아이러니합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를만한 모멘텀이 있냐? 제가 볼 때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단순하게 저가 매수다? 매드팩터는 확실한 건 여기서 우리가 섣부르게 저가 매수를 해서 뭐 존버를 한다? 중장기 투자한다? 이건 조금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맞지만 대안이 뭐가 나올지 굉장히 애매하다. 키투다 용량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럼 환자군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환자군을 바꾼다고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지금 최근에 뭐 광주 뭐 아파트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것도 아예 새로 지으라고 하잖아요. 다 부시고 그런 것처럼 그냥 아예 다 대공사가 되거든요. 용량 바꾸는 거는 살짝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비일비재합니다. 일상에서는 용량을 확인하는 건데 얘는 일상을 안 하고 이상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사망 사건이 나오면서 이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매드팩토는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셔라.